동이 트기 전 고요함 속에서 파도 소리가 울려 퍼진다. 바다를 따라 달리는 로컬선의 종착역 시오미야마역. 낡은 역사가 아침 햇살을 기다리고 있다. 천천히 카메라가 역 앞 찻집 은방울꽃으로 향한다. 그 입구 앞 벤치에 한 명의 노인이 앉아 있다. 다카하시 료이치 78세. 깊게 새겨진 주름, 그리고 언제나 온화하게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눈가. 그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이곳에 온다. 커피를 주문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바다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하다. 동네 사람들이 지나간다. 안녕하세요. 료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료씨 따뜻한 목소리가 그에게 닿는다. 료이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바다로 시선을 돌린다. 찻집 주인 사에키가 가게 준비를 시작한다. 70세가 넘었지만 아직도 건강한 여성이다. 료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료이치는 늘 같은 대답을 한다. 네, 잠깐 바다를 보고 싶어서요. 하지만 그 눈 깊은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 50년도 더 전 이 역에서 만난 한 여성의 기억. 나카무라 미사키. 그 이름을 료이치는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 화면이 부드럽게 녹아내리며 시간이 되감긴다. 1970년대 차가운 바닷바람이 부는 시오미야마역 플랫폼. 18세의 젊은 료이치가 큰 가방을 안고 서 있다. 처음으로 고향을 떠나 도쿄로 향하는 날.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그곳에 한 여성이 나타났다. 미사키. 여행지 할머니 댁에서 도쿄로 돌아가는 길, 이 역에서 환승을 위해 내렸던 것이다. 바닷바람에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그녀는 플랫폼에 서 있었다. 료이치는 몇 번이나 망설인 끝에 결심하고 말을 걸었다. 저기 도쿄는 어떤 곳인가요? 긴장으로 목소리가 떨린다. 미사키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 순간 바다에서 빛이 비쳐 들어와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보석처럼 빛났다. 무섭기도 하지만 꿈이 있는 곳이에요. 가면 분명히 당신의 세계도 넓어질 거예요.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 몇 분이 두 사람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려온다. 미사키는 일어서서 료이치를 향해 말했다. 당신의 미래에 행복이 찾아오길 바랄게요. 기차가 도착하고 미사키는 탑승했다.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드는 그녀. 젊은 료이치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배웅했다. 기차가 떠나고 다시 조용한 역으로 돌아온다. 료이치는 혼자 플랫폼에 우뚝 서 있다. 도쿄의 거리. 젊은 료이치가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필사적으로 일하는 나날. 좁은 하숙방에서 혼자 지쳐서 누워 있다. 힘들 때마다 그는 몇 번이고 그날을 떠올렸다. 미사키의 부드러운 목소리. 꿈이 있는 곳이에요. 그 말이 그를 계속 지탱해 주었다. 시간이 흐른다. 료이치는 성장하고 한 여성을 만나 결혼했다. 행복하게 웃는 신부와 신랑. 이윽고 아이가 태어나고 가족의 식탁을 둘러싼 따뜻한 날들. 이래서의 성공, 때로는 좌절. 그래도 가족과 함께 걸어간다. 하지만 시간은 가차없이 흘러간다. 아내가 병에 쓰러졌다. 병실에서 조용히 손을 잡는 료이치. 그리고 이별의 날이 왔다. 장례식이 끝나고 혼자 남겨진 료이치. 아이들은 독립해서 각자의 인생을 걷고 있다. 넓은 집 안에서 료이치는 혼자 앉아 있다. 어느 날 밤 료이치는 오래된 앨범을 보고 있었다. 아내와의 추억, 아이들의 성장. 행복한 기억이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다. 그날 시오미야마역에서 만난 여성 미사키. 그녀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 만날 수 없어도 괜찮다. 적어도 그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고맙다고.
그 마음을 억누를 수 없게 된 료이치는 결심했다. 시오미야마역으로 돌아가자. 짐을 싸고 료이치는 고향으로 향했다. 기차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 50년 전과 변함없는 해안선. 역에 내리자 그곳에는 그날의 기억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료이치는 은방울꽃 앞 벤치에 앉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바다를 바라보며 미사키를 기다리듯이, 아니 미사키와의 기억과 마주하듯이. 봄이 왔다. 역 앞에 벚꽃이 피고 꽃잎이 흩날린다. 료이치는 벤치에 앉아있다. 여름이 왔다. 강한 햇살 속에서도 료이치는 바다를 바라본다. 가을이 왔다. 단풍이 역을 물들인다. 료이치의 표정은 온화하지만 어딘가 먼 곳을 보고 있다. 그리고 겨울이 왔다. 추운 아침에도 료이치는 벤치에 앉아있다. 사에키는 따뜻한 커피를 가져다 주곤 했다. 동네 사람들은 료씨라고 친근하게 말을 건넨다. 료이치는 조금씩 이곳에 녹아들어갔다. 어느 날 젊은 역무원이 물었다. 료씨,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세요? 료이치는 애매하게 웃으며 답했다. 아니, 그냥 바다를 보고 있을 뿐이야. 밤, 혼자 있는 방에서 료이치는 편지를 쓰려고 했다. 미사키 씨에게 하지만 말이 이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쓰면 좋을지 모르겠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본다. 꿈속에서 료이치는 젊은 시절의 미사키를 만났다. 그날과 똑같이 그녀는 미소 짓고 있다. 당신의 미래에 행복이 찾아오길 눈을 뜨면 다시 혼자인 방. 그리움이 가슴을 채운다. 동네 축제가 있었다. 료이치도 참가해서 사람들과 웃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언제나 미사키를 생각하고 있었다. 사에키는 료이치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료씨, 소중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료이치는 조금만 마음을 열었다. 네, 아주 오래전에요. 계절은 다시 돌아와 겨울이 찾아왔다. 특히 추운 아침, 그래도 료이치는 벤치에 앉아 있었다. 입김이 하얗게 얼어붙는 속에서 바다를 바라본다. 그날 아침, 역에서 한 명의 젊은 여성이 나타났다. 코트깃을 세우고 추위에 어깨를 움츠리며.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고 은방울꽃 간판을 발견하자 작게 숨을 내쉬었다. 여성이 가게 안으로 들어온다. 사에키는 어서 오세요라고 말했지만 여성은 바로 자리에 앉지 않고 벤치에 앉은 료이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여성은 료이치에게 다가갔다. 혹시 다카하시 료이치 씨 맞으신가요? 료이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네. 아, 그렇습니다만. 여성은 명함을 내밀었다. 작은 출판사의 이름. 그리고 여성의 이름. 나카무라 레이. 저는 나카무라 미사키의 딸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료이치의 심장이 격하게 뛰었다. 미사키. 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이름. 어머니로부터 편지를 받아왔습니다. 이제 만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레이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료이치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봉투를 받아 천천히 연다. 안에는 정성스러운 필체로 쓰인 편지. 미사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료이치 씨에게. 기억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날 시오미야마역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눈 여자입니다. 당신이 도쿄로 향할 때 정말 짧은 시간 동안 말을 나눴죠. 화면이 부드럽게 녹아내리며 그날의 플랫폼이 되살아난다. 젊은 료이치와 미사키. 바닷바람, 빛, 미소. 저는 그 후 여러 가지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실패도 후회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날 당신의 불안해하면서도 고든 눈빛이 계속 제 안에 있어서 힘들 때마다 몇 번이고 떠올렸습니다. 미사키 역시 힘들 때 그날을 떠올렸다. 두 사람은 떨어져 있어도 같은 기억을 의지하며 살아왔다. 낯선 누군가의 친절함이 저를 몇 번이나 구해주었는지 몰라요. 만약
당신이 지금도 어딘가에서 살아계신다면 부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만약 저를 기억해 주신다면 그 기억이 당신 인생의 어딘가에서 힘이 되었다면 기쁠 것 같아요. 편지를 다 읽은 료이치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50년 동안의 그리움이 단번에 쏟아져 나왔다. 레이는 조용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병으로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온화하셨지만 한 가지만 마음에 걸린다고 하셨어요. 언젠가 이 역에 갈 수 있다면 젊었을 때 만난 사람을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고요. 료이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물론 기억하고 있습니다. 잊을 리가 없죠. 저도 계속 만나고 싶었습니다. 레이는 작은 봉투에서 사진을 꺼냈다. 거기에는 젊은 시절의 미사키가 찍혀 있었다. 바닷바람에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미소 짓는 그날 그대로의 모습. 시간을 넘어 미사키는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어머니의 바람은 단 하나였어요. 당신이 행복하게 지내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그 말을 들은 순간 료이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고 그리고 녹아내렸다. 50년간 기다려온 답이 지금 여기에 있었다. 사이키가 따뜻한 커피를 가져왔다. 세 사람은 가게 안에서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료이치는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했고 레이는 어머니의 인생을 이야기했다. 두 사람의 인생은 떨어져 있었지만 그날의 몇 분으로 깊게 연결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그날 역에서 만난 청년의 고든 눈빛이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 주었다고. 아무리 힘들어도 낯선 누군가를 위해 친절하려고 노력할 수 있었다고. 료이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저도 똑같습니다. 미사키 씨의 친절이 제 인생을 지탱해 주었어요. 시간이 지나 레이가 돌아갈 시간이 왔다. 역의 플랫폼에서 료이치는 레이를 배웅했다. 50년 전과 같은 플랫폼. 하지만 이번에는 료이치가 손을 흔드는 쪽이었다. 기차가 떠나간다. 료이치는 혼자 플랫폼에 서 있다. 하지만 그 표정은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료이치는 평소처럼 은방울꽃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깊은 평온함이 있었다. 사이키가 말을 건다. 료씨, 그 표정 뭔가 개운해 보이시네요. 료이치는 바다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야 긴 여행이 끝난 것 같습니다. 마음속으로 료이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미사키 씨, 고마워요. 당신을 만났기에 제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당신도 저를 기억해 주셨네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바닷바람이 조용히 불어오고 파도 소리가 역 앞으로 퍼져나간다. 마치 먼 기억 저편에서 누군가가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다. 료이치는 내일도 이곳에 올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미사키와의 기억에 감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조용히 바라보기 위해서. 카메라가 천천히 물러난다. 벤치에 앉은 료이치, 온화한 바다, 낡은 역사. 모든 것이 부드러운 아침 햇살에 감싸여 있다. 그것은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조용한 순간이었다. 파도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는 가운데 화면은 조용히 어두워져 간다.